응용공 문제 한국 대법원 판결의 보복 조치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의견 수렴을 거쳐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관영 매체는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신보는 20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의도가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려는 데 있다며 국제적 고립을 표려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보복의 관역은 남측이지만 조선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보듯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처사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와 통일의 새 기운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민족화해, 남북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달궈하지 않는 섬나라 족속들의 고약한 심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우리 결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짓만 골라 하면서 뻔뻔스럽게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끼친 모든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똑바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평양행 착도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북한이 원산 부근에서 동해를 향해 총 2발의 비거리 약 430km의 발사체를 오전 5시 34분과 57분에 발사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비핵화를 둘러싼 실무 협의를 둘러싸고 강경 자세로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내 네티즌들은 겁을 먹고 개헌을 서두르자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견제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취한 보복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인 스스로가 알면서도 망언과 망발로 억지로 정당화하려는 도둑심보인 외부의 민족성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북한이 쏜 미사일로 일본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능력함을 전세계에 보여준 일본 정부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발이 아닌 1발이라고 정정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오전 7시 10분쯤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앞서 오전 7시 50분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탄도미사일 2발로 발표했는데 4시간 만에 1발이 2개로 분리돼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정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EEZ 배타적 경계 수역 안에 착탄시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NHK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고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현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1박자도 아닌 2박자, 3박자 늦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측의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일본의 국가 안보는 눈뜬 장님처럼 앞을 못 보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이날 일본 정부의 분주한 움직임은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아베 총리 대신 관방장관이나 방위상이 나서며 긴급한 대응을 자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한일의 지소미아 협정이 진행되었을 때인 지난 7월 25일 아베 총리는 휴가 중일 때 북한이 원산에서 올 들어 3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반응이 지금과 사뭇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진행될 때만 해도 북한에서 쏜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과의 정보 공유로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의 안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골프를 계속 즐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사일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쏘아올린 것부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그 후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정보를 초기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보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별도의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적절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 시장도 한일 교류 단절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국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린 아베 정부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그 어떤 사과나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천하의 무식쟁이, 빈곤한 머리, 불쌍한 난쟁이, 전응아,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라고 아베를 평가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저열하고 무지한 폐륜아이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 마당에 끼지도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가련한 강아지라고도 했는데요. 북한은 이에 더해 아베가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영원히 평양 문턱을 넘어설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하며 조건부 없는 회담이니 뭐니 하며 조심스레 평양문을 두드려보는 아베의 몰골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이 지금처럼 설레발치다가는 더 큰 재앙과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아베를 바보라고 불렀다는 이 내용을 서구권의 유력 언론들도 다루면서 헤드라인으로 아베 바보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아베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감안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왔는데요. 만약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진정한 아군이 주변에 없는 사면 초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위크 재팬의 보도인데요. 북일 전쟁이라면 한국은 북한의 아군, 일본은 어느새 사면 초가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1월 6일에 한국통일연구소에서 열리는 평화포럼에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탐구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1000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에서 만약 북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 가정을 한 질문을 했는데 한국 국민 중 응답자의 45.5%가 북한을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5.1%였으며 중립 의견이 39.1%였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지난 70년간 한국과 북한은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두 나라는 그보다 이전 약 35년간 일본의 통치하에 놓여있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통일연구소 연구원의 말로 한국인에게 북한은 집안의 말썽꾸러기 같은 존재로 미워하고 경멸하는 한편 북한이 다른 나라에 당하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옥신각신할 때마다 한국에 가세해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 간의 문제에서는 서로 간의 우방이 아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는 동조 입장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요. 여기에 기사는 미국 역시도 북한과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아베가 북한을 비난해도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일본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던 일본은 수출 우대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했고 이에 분노한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림으로써 북한과도 사이가 안 좋지만 한국과도 최악의 관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군국주의에 매진하는 일본은 인류의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다는 말과 함께 국제사회는 일본 반동 세력의 범죄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간사회의 심각한 대참사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라고 비난한 부분도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한은 우리에게도 아군이 아니며 한민족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대적인 관계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계 개선이 시급한 대상일 뿐이지만 이럴 때 보면 한국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국제 외교에서 절대 내뱉을 수 없는 시원한 말들을 일본에게 대신해주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한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라고 북한에게 호칭되고 있는 아베 총리는 한국에게 가하고 있는 상황을 철회하고 사면 초가만이라도 벗어나야 한반도 정세에서 주변만 맴도는 강아지 상태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에서는 일본 방위성 자료를 인용하여 지소미아 종료 직후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은 지소미아가 중단될지라도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난리니, 단지 지소미아 파기를 축하하기 위해 북한이 새송이 버섯 미사일 쏜 것뿐인데 확실히 새송이 버섯은 맛있지, 아베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일본이 이렇게 빨리 발견했다고? 한국보다 더 빨리 식별했다고 하던데 지소미아 종로에도 문제 없잖아. 방위성에서 삽질한 것 같은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도 한국에서 전해준 것이라고 들었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소미아 협정 파기 직후에 미사일 쏜 것이 사실이냐? 이건 명백하게 자극한 거라고. 북한이 제발 아베 내각을 향해 미사일 발사했으면 좋겠다. 문짱 축하드려요. 당신이 옳았어요. 이 타이밍에 발사 뭐야? 라고 말하고 싶다. G7이 코앞인데 하필이면 같은 G가 들어가는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지소미아가 비활성화된 판국에 북조선과 동맹인 한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은 반일운동,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국은 동중국해 군사훈련, 사방의 적이다. 일본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 전속으로 쏘는구나. 그와 동시에 전속으로 빈곤국가로 전락하는 거고, 미사일 쏜 후 김정은 장군은 트럼프에게 다시 친서를 보내겠지. 미사일을 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 트럼프는 또 맞장구를 치면서 나와 김정은은 친한 사이라고 할 테고, 최근에 북한이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미국은 수수방관만 하네요. 이제 일본은 절망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 있는 보수파라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가자. 한국 언론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보도했고, 일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보다 30분 빨리 보도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소미아 협정이 파기되었지만 아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장군님이 문재인에게 주는 칭찬의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에는 한국이 북한에 미수출한 일본의 전자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위대는 외국에 비해 예산이 적고 일본은 이웃 국가와 사이도 안 좋다. 우리는 하루빨리 군사력을 강화하여 이웃 국가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자위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방위성은 그동안 관계 상황의 문제로 한국의 발표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이다. 왠지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소미아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은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북한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한국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